대학교 안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일어난 사고를 세어봤더니 한 해 25만 1000여 건, 전체 사고의 16%를 차지했습니다. 2005년 이후 5년 동안 아파트나 대학교의 면적이 늘어나면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도로 외 구역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로 지난 2년 동안 서너 명씩 목숨을 잃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명이 숨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경찰의 단속이라든가 도로관리청의 전문 지식 부족으로 안전 사각지대도 남을 수 있습니다. 한 해 평균 11,0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앞 도로를 대상으로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단속하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바로 스쿨존이라는 제도입니다. 스쿨존 제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내의 도로도 일반 도로와 똑같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 내의 도로는 어떨까요? 구내 도로는 법적으로는 도로가 아니라 건물의 일부로 간주돼 도로교통법이 아닌 건축법에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장소인 만큼 사고가 나면 공권력 개입 없이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합니다. 상대편 과실이 분명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어렵고 증거가 없으면 사고 처리도 늦어질 수 있는 겁니다. 최근 대학생인 한 피해자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불법 유턴으로 인해 위협을 받던 중 사고가 났지만 법에 의해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제보자가 주장하는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제보자가 현재 일하고 있다는 학교로 직접 찾아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학교의 위아래를 오가는 수많은 차량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 위에서 돌리세요. 위에서 돌리시라고요. 교통 지도를 하자 오히려 역정을 내는 운전자가 있는가 하면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제보자를 무시라도 하듯이 돌진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이 차량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저씨들 미리 말해줘야지 못 들어간다고. 제가 하고 있었잖아요. 제보자는 이러한 상황이 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보자뿐만 아니라 이곳을 통해서 등교하는 모든 학생들이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제보자는 자신에게 언제 어떤 해가 닥칠지 몰라 이 영상을 항상 찍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제보자의 사고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사고로 입원 중인 제보자를 만나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상하게 유독 그 한 대가 오더라고요. 올라가라고 평소랑 똑같이 그 지도를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돌진을 하는 거예요. 회전 금지 구역에서 교통 지도를 하다 사고를 당한 제보자. 그런데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의 태도가 가관입니다. 내리자마자 막 저한테 욕을 막 하면서 자해공갈이니 뭐니 막. 그런데 제보자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사고가 난 데가 도로가 아니라서 저 운전자가 뭐 아무런 처벌도 안 받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과 한 번 못 받았고 법이 그렇답니다. 법이. 차단기 있죠. 차단기. 그거 하나 있다고 법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이게. 여기 두 도로가 있습니다. 이곳은 같은 도로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정답은 바로 이 차단기입니다. 차단기 밖으로 벗어난 A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는 도로, 차단기 안의 B도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도로 외 구역입니다. 그렇다면 도로와 똑같이 생겼고 도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이 도로 외 구역을 도로교통법에서는 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해당 사항이 있는지 도로교통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도로교통법에서는 라 항목을 통해 도로 외 구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단기 때문에 공개성이 부정되어 법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는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경찰관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다음에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교통을 확보가 있는 장소를 일반적으로 도로라 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아파트 주차구역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 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아니면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해당되는가 따라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판례도 이 입장에 따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다시피 현행법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2014년 개정 발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피해자가 보상 문제에 대해 언급을 했었는데요. 바로 택시 공제조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공제조합이란 버스나 택시 등이 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 대신에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인데요. 이들 역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 8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택시를 피하려다 크게 다친 박모 씨. 치료에 1,000만 원 넘게 들었고 2달간 일을 못했지만 피해 배상은 없었습니다. 공제조합에서 지급 보증을 거부했기 때문.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공제조합 같은 경우는 그걸 전혀 사고조합의 사고 처리를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로교통법의 문제점에 대해 파헤치던 중 공제조합의 만행이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현행법령의 부실함이 낳은 문제점인데요.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 실정에 맞게 법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도로 외 구역으로부터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루빨리 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들 또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당신은 안전하십니까?